안녕하세요, 여러분. 건전 모임의 동백입니다. 예, 지난 시간에 SPD의 이해라는 주제로 첫 영상을 올려봤는데, 반응들이 좋습니다. 물론 저희 건전 모임 내부에서 반응이기 때문에 반응들이 좋아서 힘을 얻어서 SPD의 이해라는 제 2편, 어디에 SPD를 설치해야 되고, 어떤 SPD를 설치하는지, 이 부분에 대해서 이야기를 해볼까 합니다. 그리고 제가 지난 영상을 보니까 조금 횡설수설한 부분도 있고 진행이 매끄럽지 못한 부분이 있는데 앞으로 더 노력해서 좋은 모습 보여드릴 테니까 뭐 조심스럽지만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3번 어디에 스피드를 설치해야 되는가? LPG의 개념을 좀 알고 넘어갈까 하는데요. LPG 같은 경우는 라이트닝 프로텍션 존의 약자로 이게 말 그대로 라이트닝 그 뇌격 전류에 의한 전자기 영향 LEMP의 세기가 다른 영역입니다. 어떻게 달라지냐? 즉 SPD가 이렇게 설치됨으로써 뇌격 전류의 에너지를 줄일 수 있는 거죠. 그렇게 해서 구분된 게 바로 LPG 제로, 원, 투 이런 식으로 공간의 구분, 물리적 공간이 아닙니다, 여러분. 물리적 공간이 아니라 LMP 세기가 달라지는 공간이 구분되는 겁니다. 크게 LPG 제로와 LPG 원, 그 이하로 나눌 수 있는데 LPG 제로 A 같은 경우는 포인트는 바로 직경내. 직경내를 맞을 수 있는 부분이 LPG 제로 A입니다. 그리고 LPG 제로 B 이 부분은 뇌격은 보호대나 반전이죠. 위협이 있는 지역. 이 부분을 제로 B라고 하고 LPG1 같은 경우 1등급 SPD에 의해 서지 연료가 제한된 지역. LPG2부터는 마찬가지 2등급, 3등급 이렇게 나눠지죠. 이렇게만 보면 조금 보기 어려우니 이렇게 보다 개념적인 모습으로 보면 자, 이게 이제 건물입니다. 건물이라고 하고 이 빨간 선은 피레침. 그리고 이거 아시는 분들은 아시겠지만 우리 필에 설계할 때 뭘로 하죠? 롤링 스피어법으로 하죠. 롤링 스피어. 각도법도 있고 하지만 롤링 스피어가 가장 대표적이기 때문에 롤링 스피어로 인해서 이쪽 부분이 지금 피레침으로 인해서 회전구체로 보호받는 지역입니다. 이렇게 외부 피레를 먼저 설계를 해놓고 LPG를 설정을 해야 되는데 이 LPG 제로 A 같은 경우는 아까 말했듯이 직경내를 맞을 수 있는 부분. LPG 제로 B 같은 경우는 직경내로부터는 지금 롤링 스피어로 보호가 되죠. 보호는 되나 위험한 부분. 그리고 LPG 1 같은 경우는 이렇게 SPD로부터 한 단계 경감된 지역. 그리고 LPG2 같은 경우는 또다시 SPD로부터 경감된 지역. 이렇게 보시면 조금 이해하기가 편하실 거예요. 물론 이게 지금 여기 설치되어 있다 해서 건물 이렇게 벽에다가 SPD 받고 이런 게 아니고 이건 개념적인 거지. 이거 분전반에 설치합니다. 분전반이나 아니면은 스위치기어 내부에. 이쪽에 부하가 뭐가 있냐 보면은 LPG 제로A 같은 경우는 왜 이렇게 바깥쪽에 등이 있겠죠. 이쪽은 당연히 내부를 받지 못하고 롤링스피어에서 또 감시 카메라가 있을 수도 있고 이런 부분인데 이 부분이 LPG 제로 A가 되고 LPG 제로 B에는 우리 주로 이제 옥상 부분이 되는데 옥상 부분에 우리 실외기라든지 안테나 이런 설비들이 있겠죠. 이런 설비들이 주로 LPG 제로 B가 됩니다. 나머지 이제 이 안에 있는 부분은
우리 스위치 기어라든지 MCC 뭐 380V, 220V의 분전반 이런 게 있겠죠. LPG 개념을 한 번 더 짚고 넘어가면 낙뢰가 이렇게 땅 쳤을 때 낙뢰는 바로 이런 루트로 인하도선을 따라서 일부는 대지로 빠지고 일부는 건물 내로 엄습해 오죠. 이 엄습해 온 전류는 또 외부로 나갈 수도 있고 일부는 문제가 돼서 이렇게 내부로 들어오는데 이 낙뢰 쳤을 때 낙뢰 안 맞는 부분은 LPG A0. 낙뢰 맞는 부분, 맞을 수 있는 부분. 그리고 낙뢰를 직접적으로 맞진 않지만 위험한 부분. LPG 제로 B가 되고 여기에 들어온 낙뢰 전류를 SPD1으로 경감시킨 부분이 바로 LPG1. 그 다음에 SPD2로 경감시킨 부분이 LPG2. 마지막 LPG3가 돼서 이상전압을 기기 임펄스 내전압 이하로 낮추는 게 바로 SPD의 목적인데 이거 제가 한 번 더 써놨습니다. 자, LPG의 개념은 이 정도면 이제 확실히 잡히셨을 거고 그 다음으로 이제 넘어가서 그러면 이제 좋다, 다 알았다. 근데 SPD는 어떤 걸 써야 되냐? 그게 제일 문제인데 이게 이제 핵심적인 사항입니다. 핵심적인 사항. 이게 가장 중요한 부분이고 그러면 먼저 카탈로그를 보시겠습니다. 국내에 가장 유명한 브랜드죠. 프라임 솔루션 그리고 현대일렉트릭. 사실 카탈로그가 뭐 크게 다를 건 없고 뭐 이 제품이나 이 제품이나 크게 다르지 않습니다. 이런 제품들이. 먼저 보면 클래스가 있고 그 다음에 MCOV, UC 즉 여기서 볼까요? 최대 연속 동작 전압 이런 게 있고 그리고 임펄스 전류, 공칭 방전 전류, 최대 방전 전류, 전압 보호 레벨. 크게 이 6가지를 주요 핵심상으로 봐야 되는데 물론 뭐 440V라든지 이런 거 다 봐야죠. 그렇지만 이 부분들은 여러분께서 뭐 워낙 잘 아시니까 넘어가고요. 6가지 팩터만 우리가 기억을 한다면 이게 어떤 건지 이해만 할 수 있다면은 SPD를 자유롭게 선정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이번 시간에는 요 6가지 팩터를 좀 알아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LPG1에는 클래스 1의 SPD를 적용한다. LPG2에는 클래스 2의 SPD를 적용한다. LPG3에는 클래스 3의 SPD를 적용한다. 바로 보이죠? 우리 클래스 선정은 단순합니다. 그냥 클래스 1, 2, 3 우리 존에 따라서 이렇게 선정하면 되고 이런 벌써 우리 하나 마스터한 겁니다. 나머지 이제 5개만 남았고 그 다음에 이제 UC 값부터 이게 좀 많이 어려운데 우리 UC 값을 이해할 수 있으면은 사실 6개 팩터 중에 한 뭐 절반은 이해했다고 보셔도 돼요. UC 값은 최대 연속 사용 전압, 즉 IC 62643에 나온 의미로는 SPD 보호 모드에 연속적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 시료 전압값. 즉 이 말은 뭐냐? 연속적으로 SPD에 전압이 인가될 때, 즉 서지가 연속적으로 왔을 때 SPD가 동작을 하지 않아야 하는 최대값. 중요합니다. 동작을 하지 않아야 하는 최대값입니다. 간혹 이게 이제 방정 개시 전압이 아닌데 어떤 교육 자료들 보면은 방정 개시 전압 뭐 동작을 하는 임계값 이렇게 적혀 있는데 그거 아닙니다, 여러분. UC는 최대 연속 사용 전압이란 말은 동작을 하지 않는 최대값이고 이거는 어떤 공식화된 값이 아닙니다. 기기 보호를 위한 제조사의 선언값이고 보호 대상과 접지 계통 등 복합적인 요소들로 고려해야 합니다. IC 603645-53번 보면은 이 UC 값에 대해서 이 정도는 확보해라. 바로 이런 식으로 테이블이 나와 있습니다. 뭐 하나만 보면 TT에서
LN 사이에는 1.1배, 상전압이 1.1배죠. 그러니까 상전압이 예를 들어서 우리가 220V다. 그러면은 1.1배, 242V, 최소 242V는 확보하고 가라 이거죠. 그때는 동작하지 말아야 된다, 최소한. 그런데 너무 적죠, 사실 이 값은. 1.1배는. 이건 최소값으로 IC에서 적용하는 값이고, 실제로는 좀 다릅니다. 그리고 방정개시 전압 얘기가 나와서 제가 여기 적었는데, 방정개시 전압은 SPD 내부 소자에 따라서 달라집니다. 내부 소자는 앞에 제가 지난 시간에 우리 MOV 설명했죠. 이게 가장 많이 쓰이기 때문에 설명한 거고, 모든 소자가 MOV가 아닙니다. MOV 같은 경우는 전압 제한형 소자고, 전압 스위칭형 소자인 GDT가 따로 있어요. GDT라는 스위칭형 소자가 따로 있고, 두 가지가 따로 있는데, 여기서 방정 개시 전압을 각각 소자별로 MOV에서는 베리스터 볼티지, GDT에서는 스파크 오버 볼티지라는 명칭이 있으니까, 이건 별도로 불러야 됩니다. 그래서 이 값은 UC 값과 다르다. 그리고 UC 값보다는 높은 값을 가진다. 실제로 방정 개시한 전압은 높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됩니다. 자, 그러면 UC에 대해서 좀 더 알아보면, 아까 제가 여기 공식화된 값이 아니랬는데, 그래도 우리가 뭔가 좀 알아야지 선정할 수 있을 거 아닙니까? 보면 간이 공식이 있습니다. 이 간이 공식은 IC에서 산정한 게 아니고, IC에서 선언한 공식이 아니고, 공급사 연구소에서 제공한 사용자분들께서 이 정도로 하시면은 충분합니다. 이렇게 알려주는 값이지 이게 금과 억조의 그런 IC 값이 아닙니다. 먼저 보면은 SPD에 연속적으로 가할 수 있는 최대 실효 전압값, 즉 계통의 공칭 전압보다 높아야 하고 KS에서 최소 공칭 전압의 1.1배를 요구한다. 우리 계통이 440V다 치면은 통상 10%까지는 허용을 하죠. 이렇게 IC 60038에도 10%로 나와 있을 건데 10%까지는 정상 상태로 보기 때문에 1.1배보다는 유시값이 높아야 된다 이거죠. 즉 여기 나왔던 1.1배가 사실은 계통의 통상 전압 변동 값을 고려한 값인데 이 값보다는 어느 정도 높아야 되지 않냐. 그리고 SPD의 내성을 기대하는 계통의 과도 전압. 이 내성이 무슨 내성? 바로 TOV, 스트레스 전압으로부터의 5초간 이때 내성 모드를 만족하는 게 바로 1.32배입니다. 어떤 전압이 1.32배? UREF 값에. 이 UREF 값은 상전압이 아니라 잔류전압인데 테스트 시의 잔류전압은 상전압 곱하기 1.1배. 즉 우리가 전압 변동률을 고려한 통상의 값으로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렇게 해서 이 값은 결국 몇이냐? U5 곱하기 1.45, 즉 상전압 곱하기 1.45 값이 되는데 이 값 정도로 우리가 선정을 해준다. 이게 이제 이 값과 결국엔 똑같은 말인데 즉 10% 1.1배와 1.32배를 곱해서 1.45배가 나오는데 둘을 곱하면 1.45배인데 이 값 정도로 유시값을 선정해 줘야 된다. 이렇게 제시를 하고 있는 겁니다. 예시를 보면 1.1 곱하면 242, 221, 1.32 곱하면 290. 그래서 이 값을 모두 곱하니까 319V가 나왔다. 319V인데 결과를 보면 UC는 319V 언저리에서 이렇게 선정을 해준다. 즉 정리를 하면 TN 계통의 경우 UC는 U5 값에서 한 1.2에서 1.25배 사이로 선정하면은 바람직하다. 그리고 TT는 1.5가 아니라 루트 3배 정도까지 이렇게 선정하시면 된다. 근데 애매하잖아요, 여러분. 이게 저는 이 뭐든지 간에 물결이 있으면 머리가 아프더라고요. 왜냐하면
뭐 2 더하기 2는 4 이런 게 좋지. 2 더하기 2가 뭐 4에서 6이다 이러면 답답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거에 대한 정확한 값을 제시할 수 있어야 되는데 안타깝게 UC는 그렇게 하기가 좀 어렵습니다. 그래서 좀 더 여러분에게 기준점을 드리고자 값을 제한하면 아까 말했듯이 한 요 정도 테이블의 1.45배 루트 3배라든지 계통에 따라 달라지니까요. 이런 정도로 선정하면 되는데 한 번 더 계산을 해봤을 때 440V로 우리가 계산을 해보면 대지전압이니까 루트 3 나누고 1.45로 곱해서 한 368V가 나오는데 자 여기서 이제 선택을 하죠 우리가. 이것보다 높게 할 거냐 낮게 할 거냐 어느 게 더 맞는 거고 적정한 값인가 여기서 이제 좀 기준을 제시해 드리면 경제성을 좀 고려해야 됩니다. 이 값이 높아질수록 가격이 올라가겠죠. 경제성을 좀 고려하고 그리고 기기의 보호 레벨이 낮고 민감하면 SPD가 자주 동작을 해주는 게 기기를 지키는데 더 유리하겠죠. 그렇기 때문에 SPD의 UC 값을 좀 낮춰주고 그렇지 않고 SPD의 긴 수명과 안정적인 동작을 원할 땐 SPD의 값을 좀 높여서 UC 값을 높여서 이렇게 선정을 할 수 있습니다. 사실 이것보다 좀 더 복합적인 요소들을 판단해야 하지만 이 정도로 1차적 설계를 해놓으면 실용상 문제는 없다. 그리고 나중에 실제 구매를 하거나 제조사에 의뢰를 해서 한 번 더 검토를 받는 게 가장 좋은 방법이다. 하지만 이 정도 하면은 큰 문제는 없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면 IC의 60364-4-44에 의한 TOV의 최대값이 있는데 이게 이 규격에 나오는데 12번에 나오는데 이거 보면 좀 이해가 쉽게 편한데 우리가 TOV 값이 이렇게 고압단의 사고로 인한 1200V 그리고 또 250V 그리고 저압단의 사고로 인한 루트 3 1.45배 이렇게 각각의 테이프 그래프 형태로 이렇게 나타낼 수 있는데 여기서 적정 UC 범위는 바로 이 빨간 선 정도다. 이 빨간 선 정도는 이 안에서 조금 계통이라든지 보호 대상에 따라서 선정을 할 수 있지만 이 안에서 UC 값을 선정할 수 있다. 이렇게 이해하실 수 있겠습니다. 자, 어느 정도 이해가 되셨나요? UC 값이 좀 많이 어려운데 어느 정도 이 정도만 좀 파악하고 가도 그래도 UC 값을 선정하는 데는 크게 무리가 없지 않나. 이렇게 해서 오늘은 UC 값을 좀 중점적으로 다뤄보는 시간을 가졌습니다. 그러면 다음 시간에는 I 임펄스 값을 이것도 굉장히 중요한 값인데 한 시간에 너무 많은 거라면 또 머리가 아프니까 다음 시간에는 I 임펄스 값을 알아보도록 하고 이 정도로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건전 모임의 동백이었습니다. 감사합니다.